안녕하세요. 부덜리 입세입니다. 저는 원혜님께서 주장하시는 블랙아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혜님께서 피해자의 블랙아웃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기억과 객관적 증거사 사이의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6시 10분 이후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약 7시간의 블랙아웃입니다. 즉 계산기를 두드려 수학적 계산으로 나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행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블랙아웃의 정의를 조금 왜곡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뒤에 덧붙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원행님께서 블랙아웃이라는 전략을 방어 기준으로 취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아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기억장애 정세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으며 기억장애 정세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아웃을 주장하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춰보건대 피해자가 겪은 기억장애 및 만취 상태에서의 움직임 등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관련 전문가들이 과연 누구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블랙아웃은 그 나타난 정상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가짜 블랙아웃은 그 나타난 정상면에서 불균형을 보입니다. 피해자께서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소견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혜님께서는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생리학적, 병리학적,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많은 이에게 상식으로 알려져 있듯이 편도체는 기억에 관여하는 뇌기관입니다. 반면 운동의 매끄러운 조율 등은 뇌의 후하부에 있는 소뇌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들 해당 조직들과 세포들은 각각의 서로의 위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맥이라 하는 혈관 조직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라는 네트워크 건물망이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알코올을 입으로 마시게 되면 위장관을 통해 알코올 분자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게 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코올 분자들이 섞여 있는 혈액은 심장이라는 펌프기관을 통해서 골고루 섞입니다. 그리고 뇌와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에 녹아 들어있는 알코올 분자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균일한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고 쉴 때와 술을 집중적으로 마실 때의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는 그 순간 술을 마시는 정도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간대라면 모든 혈액은 심장에 모였다가 골고루 섞여 한꺼번에 뿜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어느 혈관에는 알코올 분자가 많아 농도가 높고 어느 혈관에는 알코올 분자가 적어 농도가 낮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혈관 전체적으로 알코올 농도는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선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면 원혜님의 주장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혜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 세포에는 혈액 내 알코올 농도가 비정상으로 높게 들어가고 반면 운동의 조율 기능을 가진 소뇌 세포 쪽으로 가는 혈액 내 알코올 농도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들어간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인체 기관과 조직에는 모두 혈관들이 네트워크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 내의 혈장 성분 중 알코올 농도는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심장의 펌퍼질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각 기관 조직의 세포마다 술에 쩔이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 세포에서 알코올에 의해 10이라는 영향을 받았다면 이와 동일하게 운동의 조화를 담당하고 있는 소뇌 세포에서도 알코올에 의해 10이라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뇌 세포에서 알코올에 의해 20이라는 영향을 받으면 편도체 세포에서도 20이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알코올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의 증상이 그 쩌리는 정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혜님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개혁을 담당하는 편도체 세포에서는 알코올에 의해 100이라는 영향을 선택적으로 받아 블랙아웃이 되었고, 운동조화를 담당하는 소뇌 세포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영향이 10 정도밖에 받지 않아 말짱하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 내 확산이라는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개념조차 무시한 주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혜님의 주장은 인체 생리와 병리와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변호사적 개념으로서의 블랙아웃이라 생각합니다.